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학년도에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가 보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시험은 무척이나 의미가 크고, 또 6월 평가원 이후에 7월, 8월, 9월 이루어지는 여름방학의 시기, 또 무더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9월 평가원 시험인데, 9월 평가원 시험은 사실 그 시험을 통해서 수시원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6월의 의미는 무척이나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왔겠죠. 그리고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진 학습의 문제점 또는 개선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후의 학습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실제 졸업생들의 현황 또는 뭐 재수생들의 현황 또는 전년도 2023학년도의 6월 평가원 시험과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수능 시험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2024학년도 6월 평가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에 2023학년도 4학년도 6월 평가원에 접수한 졸업생의 비율이 19%예요. 엄청난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비율이 16%였을 때 역대 최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결국은 6월 평가원에 접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재수생과 재수생의 비율을, 재학생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졸업생의 비율이 13.8%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평가원 졸업생의 비율이 19%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2021학년도, 2022, 2023, 2024로 가면서 재수생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2학년도는 13.9%, 전년도보다 0.1% 증가했고 67,105명이었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로 가면서 16.1%, 13.9%에서 16.1%로 늘었고, 그리고 참여 인원도 76,675명으로 엄청나게 인원이 늘었죠. 그래서 작년도에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재수생의 비율이 역대 최고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되어졌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2024학년도 6월 평가원의 재수생의 비율은 19% 무려, 그리고 학생의 숫자는 88,300명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1,625명이 늘었습니다. 졸업생의 경우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학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0만 473명에서 올해 37만 5,375명으로 13,473명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학생은 줄고 재수생은 늘고 결국은 재수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인데, 재수생의 비율의 증가가 왜 중요하냐? 이 점은 뭐냐면,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재수생들이 수능에서 재학생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1등급과 2등급, 수능 최저의 중요한 등급이라고 하는 1등급과 2등급, 또는 정시 원서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1등급과 2등급의 고득점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31%의 재수생이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에서도 또 정시에서도 사실상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중요하니까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 의학계열이 일반 학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는 점이죠. 수능 최저가.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하지만 특히 수시,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등급과 2등급 구간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졸업생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결국은 2024학년도가 가지고 있는 입시에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2021, 2022, 2023, 2024학년도로 가면서 재수생의 비율뿐만 아니라 재수생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2023학년도 수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난이도, 수준, 상위 누적 비율과 실제 수능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 이 부분을 비교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에서 이쪽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부분이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상위 누적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이 수능의 상위 누적 비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작년도는 국어 영역이 매우 쉬웠어요. 평가원에서는 만점의 표준 점수가 149점일 때 수능에서 만점의 표준 점수가 134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6월 평가원은 국어가 어려웠지만 실제 수능에서 국어의 난이도가 크게 하락했다. 이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보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전년도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전년도의 수능이 상당히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국어 영역이 조금 더 어려워지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 6월 정도의 수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6월과 전년도 6월 성적과 수능의 중간 정도 기점에서 난이도가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표준 점수 만점은 144점에서 145점 정도의 구간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표준 점수 만점은 크게 하락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과 만점의 구간, 그 다음에 1등급과 2등의 구간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 별 차이가 없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6월 평가원에서도 만점과 1등급의 점수 차이가 16점, 수능에서도 16점이었고요. 1등급과 2등급의 표준 점수 차이는 7점, 그리고 보는 것처럼 수능에서도 7점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능의 난이도가 하락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수학이 불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2022학년도는 국어도 어려웠고 수학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불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3학년도는 수능 처음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입시기관에서 예측할 때는 2023 국어도 전년도 국어만큼 난이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채점을 하고 난 이후 본인의 국어 성적이 매우 잘 봤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별고사, 논술이나 면접고사에 오판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올해도 여러분들이 꼭 아실 점은 뭐냐면, 수능시험 보시고 가채점 결과만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별고사에 참여 여부를 쉽게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수능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평가원에서 표준점수 100분위의 수능 성적을 발표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이 일종의 깜깜이 기간이거든요. 입시 기간에서 1, 2, 3, 4등급, 등급에 대한 가점점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상 거의 맞지가 않아요. 제대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쉽게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시험 보고 각각의 입시 기관에서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 이를 통해서 국어 영역이, 수학 영역이 1등급이 표점이 몇 점이 될 것이다. 또 몇 점이 되기 때문에 몇 점이 어느 대학을 갈 것이다.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입시 기관에서 여러들이 자료들을 분석을 내놓지만 특히 작년도에 국어 영역에 잘못된 판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2022학년도에 국어가 어려웠고 2023년도 6월 평가원의 국어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2023 수능도 국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국어의 난이도는 상당히 하락했다. 이 점이고요.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6월 평가원에서의 만점이 147점일 때 수능의 만점은 145점이기 때문에 점수는 2점 하락했습니다. 만점의 구간은 2점 하락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이 134점으로 4.09%일 때 1등급이 133점으로 5.16%,
2등급이 11.3%, 127.1대 126점에 13.12%이기 때문에 사실상 6월 평가원과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는 수학시험을 잘 봤느냐, 수학시험을 못 봤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합격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상위권 대학에 도전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 이거죠. 결국은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려운 난이도, 다시 말하면 어려운 영역의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국어가 시험이 난이도가 낮았는데 국어 시험을 잘 봤다? 라고 하면 사실상 상위 구간의 학생들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하위 구간의 학생들과의 격차를 벌이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수학이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나는 수학 시험을 되게 잘 봤다 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하위 구간의 학생들과 격차를 크게 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 대학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뻔한 얘기지만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을 잘 봐야만 결국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고 결국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수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6월 평가원 시험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 수학은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가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어는 전년도의 6월 평가원과 2023 수능의 중간 정도의 기점에서 평점수 만점이 약 144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6월 평가원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수능 시험의 난이도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뭐냐면 졸업생, 재수생의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재수생 중에서도 재수만 있는 게 아니라 3수, 4수, 5수생들이 많다는 점이죠. 이렇게 3수, 4수, 5수생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상위권 대학,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또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이 반복 학습에 의해서 학습의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수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시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재수생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평가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험의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험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게 전체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게 되어지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1등급, 2등급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고 5등급, 6등급, 7등급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30문항 중에서 킬러 문제, 다시 말하면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득점을 맞기를 원하고 의학 계열의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교과 범위를 넘어서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접근하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 2023학년도 수능을 통해서 재수생과 재학생의 실제 학력의 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느냐 이 점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6월 평가원에서 재학생의 숫자가 39,000명일 때 그렇죠? 재수생의 비율이 65,000명 정도가 되어졌는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전체 재수생 비용에서 대략적으로 약 50%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에 6월 모의고사에 참여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수능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31.13%였어요. 31%. 이럴 때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16.1%거든요. 16% 곱하기 1을 하면 32% 정도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6월에 참여한 졸업생의 숫자 곱하기 2를 하면 대략적으로 전체 재수생의 비율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6월 평가원에 참여한 졸업생의 비율이 19%거든요. 19% 곱하기 2를 하면 38%가 돼요. 그러면 전년도에 31%에서 38%면 7% 정도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암담한 현실에 닥치게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성적대의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면서 원하지 않게 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31.13%의 재수생의 비율에서
38%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4학년도 졸업생의 비율이 적어도 34%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년 대비 3% 정도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 충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등급과 2등급, 그 다음에 정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표준 점수 400점, 410점 이상의 의학계열에 도전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생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등급의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자,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의 학력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이 되어지는 부분은 탐구였습니다. 탐구 영역에서 보면은 1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68%일 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32%이기 때문에 두 개 간의 점수 차이가 약 30%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학 영역 같은 경우도 재수생의 비율이 62.9%,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졸업 예정자가 37.1%이기 때문에 결국 탐구와 수학에서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간의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이 되어졌고요. 국어 영역은 57.3% 대 42.7%.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에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의 학력 격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결국 재수생의 비율이 31%인데 이 31%의 학생들이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 62.9%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점, 그리고 전년도 6월 평가원에 참여한 졸업생의 비율이 16.1%일 때 올해 6월 평가원에 접수를 한 학생 중에서 졸업 예정자, 졸업자들의 비율이 19%에 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졸업 예정자들 뿐만 아니라 또 졸업자들에게 있어서도 무척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재수생이라고 해서 다 이번에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재수생들이 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학력 격차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재수생들이 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최근에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학교, 또 서울대학교의 자퇴생이나 휴학생의 비율이 역대 3년 이내 최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현재 6월이나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 6월,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은 50%, 57%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 많은 학생들은 수능시험에 다 들어오거든요. 결국 수능시험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의대, 치대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시험에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점들입니다. 그런 점들이 결국은 뭐냐면 올해 특히 2024학년도 입시가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입시가 언제 쉬웠던 적이 있냐라고 하면 쉬웠던 적은 없거든요. 현실이 어렵다는 걸 알면 되고, 대신 어떻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3월이나 4월이나 6월 모의고사 성적 나왔다고 해서 마치 그게 수능 등급으로 그대로 전달이 될 거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 3, 4월에 맞았던 모의고사의 성적이 1등급을 맞는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 감의 1등급이 3등급이 되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생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수능 시험이 어려운 시험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훨씬 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는 수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져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은 기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6월 1일 평가원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약 160일 정도 남아있는데, 160일 정도라고 하면 남아있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5개월, 그쵸? 5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시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입시의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6월이 지나고 나면 7월과 8월에 방학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학이라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죠. 한 달이지만 사실상 2달, 3달 정도의 의미, 또 수능을 완성할 수 있는 기기,
또 많은 양의 문제풀이 그 다음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방학 동안에 모든 공부를 끝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방학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있거나 방학 기간 동안에 목표했었던 만큼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면 바로 9월이라고 하는 평가원 시험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럼 9월 시험에서 결국은 원하는 점수를 낼 수가 없다면 결국은 9월 평가원 시험 이후에 수시 원서 접수에서 커다란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6월 이후에 7월이나 8월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천하느냐,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에 6월 평가원에 접수한 졸업 예정자의 비율이 16.1%로 76,675명이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31.13%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6.1% 곱하기 1을 하게 되어지면 31% 나오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보통 6월 평가원에 접수하는 졸업 예정자의 비율이 전체 재수생들 중에서 50%를 간 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9.1%를 생각해보면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38%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8%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올해 재수생의 비율이 34 또는 35%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의 31%에서 34나 35%까지 재수생이 늘어난다면 정말 졸업 예정자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악의 조건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름방학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여름방학이라는 시기가 과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게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재수생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기죠. 재수생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내신 대비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다 보니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서 수능 공부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수능 최저 미충족, 충족할 수가 없고, 충족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재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내신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능에 대한 대비, 수능 체제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일찍부터 철저하게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졸업생, 재수생들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2023학년도 6월 평가원과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산행위 누적 비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포리비에서 진행하는 2024학년도 겨울방학, 여름방학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전에 이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서머스쿨은 짧죠. 4주. 대부분의 학생들이 4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그럼 이 4주라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게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개별 맞춤밖에 답이 없어요. 개별 맞춤.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적응하는데 한 주. 또 끝나고 마지막 때 또 나오면서 한 주. 그럼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2개 주. 거기다가 그룹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진도, 자신의 목표, 자신의 계획과 적절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비용만 낭비하게 되고 학습의 효과가 떨어져요. 결국은 뭐냐면 여름방학 한 달이라는 기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학습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1 개별 맞춤 수업이다.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은 제일 큰 장점은 결국은 뭐냐면 강사진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이포리비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문 교과 선생님이 계시고 대부분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석박사 이상의 훌륭하신 분들이 직접 지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재,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진도의 내용들을 파악해서 학원에 입학하게 되어지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2배나 소배 빠른 속도로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스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하단 부분에 서머스쿨 영상을 좀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서머스쿨에 대해서는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 접수가 많이 되어져 있고 약관명에 대해서 추가 모집이 가능한 상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영상을 마치면서 6월 평가원은 정말 의미가 커요. 이 6월 평가원의 의미를 섣불리 쉽게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열심히 하면 더 잘하면 잘 볼 수 있어. 힘을 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 평가원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이후에 학습 계획, 학습의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재수의 방법이 뭔지, 자신에게 맞는 고등학교 3학년의 학습 방법이 뭔지, 이후에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